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공매도 상황 보면 QQQ 60%, 스페이스X 56%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불 기관 매매 보면 빅테크는 좀 관망이 있었고요. 지수 위주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주간 단위 보시면 저번 한 주는 엔비디아, 마소, 애플을 매수했고 구글을 매도했습니다. 스페이스X 매수했고 지수를 좀 매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캐시도 스페이스X 금요일날 약 11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매우 중요한 건 바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고용이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고 증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주는 물가가 둔화되는 것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한국 투자자들이 현재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국내 증시 혼란 속에서 한국 개인들이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 2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보다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고 있다. 하락분의 75%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체 주가 하락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주식의 부진이 미국 증시의 수혜를 작용해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재 막대한 현금 보유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022년도도 감소했는데 이때 금리 인상기로서 대세 하락장으로 이때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매수를 했고요. 2026년도 마침내 순 주식 매수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4년 만에 현금 보유량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어떤 종목 샀나 보시면 매수를 한 235억 달러 좀 한 것 같습니다. 2분기에 근데 그중에 알파벳 100억 달러 정도 매수했습니다. 주식 매도액은 한 37억 달러로 좀 적게 매도를 했고요. 알파벳을 매수 분량 절반 이상 매수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요소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보좌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다시 열어준다면 핵 협상 없이도 이란과의 전쟁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런 조건들을 충족될 경우에만 개방될 것이다라고 해요. 5가지인데 첫 번째, 자산 처분, 보상금 지급, 그리고 남은 제재 조치 해제, 향후 무공격 보장, 미국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봉쇄 해제, 이 5가지 조건이 과연 합의가 돼서 열어줄 것인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인데 체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호르무즈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좌 빠르게 보시죠. 마소 계좌 속슬 43% 정말 감사하게도 수익 보고 있고요. MSFL 마소 2배 24% 네, 500 이상 수익이 되면서 마소 본주와 2배가 한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었습니다. 빅테크 2배 계좌 보시면 MSFL 51%, AMZZ 13%, MBDL 11%, MULL 22%, 손실, TSL 23% 정도 손실 중입니다. 현재 비중 상태 보시면 주식이 82%, 현금이 18%로 주식 약 2억 7천, 현금 약 6천 보유하고 있으면서 총 자산 3억 3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투자와 비중은 참고 정도 부탁드릴게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버텨주고 이탈되지 않으면서 현재 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5일선 깨지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 긴 장기 빗각에서 상단에서 살짝 맞고 떨어지는 모습, 그러나 장대 음봉 밑선 537달러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주봉상 종가 기준 다우 역사적 신고가 달성해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파이도 주봉상 역사상 신고가 달성해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달려주고 있으니 QQQ 반도체도 좀 따라갈 가능성도 보여지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QQQ도 주봉상 이렇게 장대 양봉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 전에 음봉을 한 3주의 음봉을 다 잡아먹고 올라가 준 모습 볼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좀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이번 주 약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 725달러 장대 음봉의 중간선 주봉상 725달러 돌파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일봉상 보시더라도 일봉상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주게 되면서 현재 저항과 지지가 많이 있는 매물대 75, 725달러 근처로 붙여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일선 깨지지 않고 51선 위로 올라왔고, 여기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 상단도 돌파해주게 되었고, 현재 저항 라인에 딱 붙은 모습이고 매물대도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QQQ 725달러 돌파가 현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주요 저항 라인 544달러 위로 턱을 앉혀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 저항 라인은 566달러 내려오고 있는 51선 근처에서 다음 2차 저항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인 것은 거래량이 현재 좀 감소해주게 되면서 살짝의 힘이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 반도체의 특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 받아야 된다고 하면 544달러 지지를 받아주면서 566달러 저항을 돌파해 주려는 모습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여기 다이버전스를 깨고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 RSI가 50포인트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과 스톡게이 슬로우도 50포인트를 돌파해주게 되면서 현재 과매수권 진입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장기지표 MACD 또한 양의 막대기와 K가, D가 골든이 나오면서 현재 매수에 힘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 보시면 반도체 주봉상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20주선 이탈되지 않았고 5일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단기적인 상승세는 보여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1선 주요 지지 라인과 그리고 상승 장악형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개인들 물량이 다 빠지고 기관 헤지펀드들이 주가를 살짝 올릴 가능성도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봉, 엔비디아는 샛별령이 나오고 샛별령 장대 양봉의 윗선 211달러를 돌파해주게 되면서 상승 장악형 장대 양봉 나오게 되면서 주요 저항 라인 돌파 211 돌파해주고 근 한 3개월가량의 행보해줬던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222달러도 장대 음봉 중간선 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특징은 긴 행보장으로서 물량을 가진 개인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든 후에 갑작스럽게 의미 있는 반등으로 상승세가 급격히 일어난다는 것이 엔비디아 특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포인트는 엔비디아 실적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 기대감과 이런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봉도 보시더라도 엔비디아 생각보다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고 5일선 깨지지 않고 상승각도 좋고요.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 돈의 에너지와 이 차트의 힘이 살아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222달러 이탈되지 않고 이 추세선 각도 이탈되지 않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에게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330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크게 동반됐었던 장대 음봉의 중간선 돌파가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그림은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높이면서 5일선 깨지지 않고 쌍바닥의 형태로 W자로 330 돌파하고 이 장대 음봉 이 영역을 소화해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봉상 이 긴 빗각에서 좀 맞고 떨어지는 것과 이 120주선 334달러 120주선이기 때문에 돌파해줄 것인지 맞고 떨어질 것인지 이거 체크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 하단 빗각은요 4월부터 그려졌었고 의미 있는 반등세가 발생됐었던 중요한 추세선 라인이기 때문에 곧 지지를 받았었던 추세선은 저항으로 받을 수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여기 매우 중요한 추세선이 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 형성 120주선 344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주봉부터 보시면 메타 많이 말씀드립니다. 2년 동안 지켜줬었던 추세선 하단의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세가 있었던 라인에서 그래도 다행히 이탈되지 않고서 현재 관통형 느낌으로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대 음봉의 중간선 위로도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종가 기준 주봉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봉 형성은 여기 20주선, 5주선, 120주선 3개의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는 이동평균선을 깨고 이 상단 근처로 올라와 주는 것, 623달러 근처로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그래도 이 일봉상 상승 각도가 정말 셌고 이 상승 각도에 대한 에너지가 이탈지 않고 장대 양봉의 이 윗선 부근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5일선 위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보면 여기 51선 599달러 600달러 1차적으로 돌파해주게 된다고 하면 그 위에 라인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주 한 606달러 정도 정라인 설정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현재 일봉상 이렇게 하락장악형이 나오고 5일선 아래에 내려오게 되면서 장대 양봉의 이 윗선 356달러 근처로 마무리가 된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었던 삼각세기 하단까지도 붙여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장대 양봉의 윗선 356달러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눌린다고 하면 이 장대 양봉의 중간선 348달러 그 아래에 있는 21선도 있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 중간선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매물대도 최대 매물대 다음으로 두 번째 매물대가 이 중간선 라인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 중간선 350달러, 48달러 체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에 알파벳을 100억 달러 정도 매수했다고 해요. 그 거래량이 진짜 최근에 들어왔을 때 이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쯤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음봉의 윗선은 342달러. 좀 깔끔히 볼게요. 여기 음봉의 윗선, 거래량 크게 동반된 윗선이 342달러와 이 121선에 그리고 장대 양봉 밑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는 꼭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물대 관점도 보시더라도 그 전에 이 매물대가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21선 348 지지받아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300일 지켜주면서 316달러 돌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상승 각도가 정말 세고요. 5일선 깨지지 않고 급격한 상승과 약간 횡보를 해주고 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기 쌓인 매물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추격 매수하기엔 좀 부담되지 않을까,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주봉상 보시면 주봉상 장대 양봉 정말 길고요. 이동평균선 저항 받을 부분들이 없습니다. 매물대 관점도 보시더라도 현재 508달러 장대 음봉의 윗선 이 매물대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여기서 담으신 분들께서는 강력하게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부족하신 분들은 분할로 매도하셔서 현금 챙겨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마소는 월봉상 이렇게 긴 그 전에 음봉을 다 잡아먹고 맞불로 장대 양봉 세웠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가 별로 남지 않았고 에너지도 강력히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소는 이미 좀 끝난 느낌이 있다,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마존도 지금 주봉상 보시면 장대 양봉 윗선 271달러 이탈되지 않고 지지받아주는 것이 현재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 보시더라도 이 장대 음봉의 밑선 272달러 이탈되지 않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크게 갭으로 띄었고 거래량 들어왔었던 이 라인들 271, 272 이 라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마존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럼 가장 중요한 그림은 했다가 살짝 눌림 받고 올라가 주는 그림이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해 주는 게 현재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면 여기 장대 음봉의 중간선 276 한 번 더 돌파해 주면서 5일선 돌파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선물지수 일봉 볼게요. 나스닥 선물. 우선은 최근에 저항과 지지가 있었던 이 라인 한 3만 포인트 돌파해 주는 것이 현재 선물 기준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했었던 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 상단을 저항받고 하다가 장대 양봉 세우고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과연 상단 부근에서 저항 라인에서 눌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올라가 줄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올라와서 저항 라인들을 다 돌파해줘서 가줄 것인지 이거 좀 살펴보시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 파악하시는 데 도움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3만 포인트 돌파가 추가 상승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4년 동안 현금 안 쓰다가 이번에 구글을 100억 달러 이상 매수했다라는 신호가 시장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가 둔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